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콩가루 집도 저보다는 나을 겁니다. 콩가루들이 항의할 것 같아요. 윤석열 리더십도 구멍났다. 칼 빼든 김종인 기동 헬기 띄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 선거에 손을 떼겠다. 그러면서 문 닫고 나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죠. 당대표가 두 가지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임선대위원장, 또 하나는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위원장 겸 본부장.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던지고 나가면서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영원히 선거판 떠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지.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의 최대 임무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맞지요. 당대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몰각한 사람처럼 그냥 본인 자기 정치하느라고 뭐 이런 라디오 저런 라디오 하루에도 두세 개씩 나가서 그냥 얘기를 하고 마치 관전자가 중계방송석에서 뭐 이렇게 코치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처럼 해오더니 이제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당대표라는 거 뭐냐? 후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면서 후보의 불편한 점을 전부 다 해소를 해주고 후보가 어떤 리스크를 당하면 그걸 앞장서서 봐가지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를 해주고 이게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서 깨닫다니. 그런데 이건 깨달았다기보다는 당대표의 최대 임무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100번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문 닫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볼썽사나운 사람들을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목을 쳐내고 정리를 좀 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겠다. 그런 뜻인가요? 조수진 최고위원 그 공보단장은 이미 그 조수진 최고위원도 다 내려놓겠다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낙선을 목표로 뛰는 초현실주의 상황이다. 참 이것도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중장년이 많이 계시는데 이미 대통령 선거를 서너 번 뭐 그 이상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7, 8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 이런 선거 처음 보시지요? 네? 우리나라 양당 구조 그중에 한쪽 당이 지금 오늘 선거가 77일 남았거든요. 저 77이라고 하는 것은 2달 남짓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2달 남짓 남았는데 당대표가 문 닫고 나가버리고 이런 선거 처음 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관들이 원하던 대로 선거에서 손 뗀다. 핵관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를 말합니다. 핵심 관계자, 핵관, 윤핵관이 원하던 대로 선거에서 손 뗀다. 보궐을 믹서기에 갈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궐을 믹서기에 갈다니요. 이제 그거는 이런 얘기 같아요. 이 2030 MZ 세대들 혹은 남성 여성 성 젠더에 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마치 보궐을 요리할 때 보고알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요리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윤핵관 사람들이 보고를 그냥 독이 있는 알을 다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렸다. 이거 먹으면 금방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가면서 험담을 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고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고 요리는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뤄야지 맛있는 식재료이지 아무나 그냥 푹푹 찌르면 그건 독이 됩니다. 젠더 이슈 같은 것을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석은 본인만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거죠.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격증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보고는 자기만 다뤄야 된다. 그 보고는 뭐냐? 바로 2030 세대와 젠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 종군하겠다. 이제 그래서 나갔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비난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개통이라는 게 있고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장 대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윗사람인데 그 윗사람한테 내가 왜 그쪽 명령을 듣습니까? 라고 한 것은 일종의 반란 행위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런 좀 너무했다. 그리고 뭐 그 말이 이제 논란이 되자 뭐 사과를 또 한다고 했다가 사과를 한 다음에 저녁 때는 또 뭐 유튜버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그런 문자를 돌리고 이준석 대표도 화가 날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둘 사이의 문제면 둘 사이에 풀어야지 당 전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렇게 깨버리고 나간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불만이 있는 것이 그 일이 이틀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도 이틀 동안이나 그러니까 조수진과 이준석의 싸움이 온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이나 진행됐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가로 열고 닫고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을 역성드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준석은 자기가 높은 사람, 조수진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자기는 상임선대위원장, 조수진은 공보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 자기는 당대표, 여기는 최고위원, 위아래 맞지요. 그 둘이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한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가 그랬거든요. 그게 다 민주주의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이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수진을 역성드는 거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그게 다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한 발언을 듣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문을 닫고 나갔다. 오후 4시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면서 나가버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글쎄요. 언제까지 원팀으로 계속 있을지 그런 걱정마저 하게 하는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어떤 충돌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아바타처럼 굴고 있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 역할을 하고 있는 조수진 이 공보단장 이준석과 조수진이 대리전을 한 것이다. 대리전쟁.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열면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후보님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이 나왔을 때 이 선거대책위원회나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보님은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건 굉장히 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석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심적 압박을 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대책위원회 모든 인사권을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가
후보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회만 오면은 당신들 목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 심부름을 조수진이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준석이 그 윤핵관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데 그것부터 정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조수진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후보님 말만 들으면 돼. 이제 이렇게 붙어가고 이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참 지지리들 못났죠, 여러분. 네? 지지리들 못났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 교체, 차기 정권 맡겨도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완강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빙빙 돌리는 듯한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완강하게 끌고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완력을 좀 발휘하겠다 총괄위원장이. 내가 총괄을 맡은 이상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정치 행위인데 유정의 미를 거두려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욕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선대본부를 제대로 끌고 가면 거기서 불만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중간에 생길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내 상식으로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아마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시그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님이 어떻게 좀 이 수습을 좀 정권을 갖고 해보세요. 뭐 이런 뉘앙스의 뭔가 언지를 받았겠지요.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나한테 대드는 놈은. 이런 겁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내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올해 들어와서 김종인 위원장이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과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이상 나한테 대든 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를 거야. 이 말을 이 이상 더 어떻게 과격하게 합니까?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을 딱 한 대 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등을 따독하고 조수진은 딱 한 대 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대표인데 조수진은 최고위원이고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유계질서가 있는 건데 후보 말만 듣고 당 대표 말은 안 듣겠다고 하면 선대위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조수진 공보단장을 징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헌 당규에 그런 것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검토할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수진 지금부터 입을 뻥긋하기만 해봐. 징계위 열어서 당신 최고위 박탈 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검토할 수 있다. 조수진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내 당헌 당규를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 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다시 한번 내가 지금부터 할게. 내 정리하는데 조수진 네 잘못했어. 왜 당대표한테 대들어?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딱 입 닫고 있어. 가만히 있어. 한마디만 소리가 났다. 그래, 딴 바로 징계위원회 소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것 같느냐 그러자 얘기해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성격상 다시 복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랬는데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준석 대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종로구 서초갑 그 어느 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선거에서 손 떼겠다, 개입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당대표의 최고 임무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 얘기를 했거든요. 뉘앙스가 어제 오늘 조금씩 말이 좀 달라집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전면적 개편을 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개편하겠다는 뜻입니다. 선거대책기구를 슬림화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사람을 목을 치고 내쫓겠다, 이런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와서 기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에 쫓아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 쫓아낸다는 말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쫓아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말은 내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과격한 표현, 쫓아낼 수는 없고, 이 말은 상황이 달라지면 쫓아낼 수도 있고, 이 선대위원회를, 선거대책위원회를 총괄 지휘하는 그 지휘자 입에서 쫓아낸다, 네 글자가 나온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증명서만 가지려고 들어온 사람들, 후보와 눈 맞추려고 온 사람들, 당장에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무시할 거는 무시하겠다. 무시하겠다. 내 당장 쫓아낼 수는 없지만 무시하겠다. 그러면 무시하면 누구랑 일을 할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각기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달리 선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동대를 만들어서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 똑같은 일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동 선대위원장이 10명을 넘었었어요. 그러자 뭔가 메시지가 앞뒤로 엉키고 막 발목을 잡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냥 내가 원팀, 그래가지고 그 공동 선대위원장 자발적으로 다 사표 내고 다 나갔죠. 그냥 빗자루로 쓰러듯 다 나가고 거기에 세워진 것이 이재명의 별동대.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복사라도 하듯이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 기동 헬기, 기동대, 저쪽은 별동대, 우리는 기동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정치평론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의중을 알아차린 이준석 대표가 나는 선거에서 손 떼겠다 하고 맨 먼저 문을 닫고 나감에 따라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으로 하여금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 당대표가, 상임위원장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나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감히 구조조정에서 대들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친위 구태타라고 합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그렇습니다.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종합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 상황본부를 말합니다. 거기에 수장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시할 것은 무시하겠다고 그랬죠. 김종인 위원장이 무엇을 무시해? 기존에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는 무력화,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나의 직할부대인 총괄상황본부, 이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 선거대책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제 버리고 자기 직할 부대인 총괄상황본부를 지휘를 해서 이 직할 부대, 친위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꾸려나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는 약 500억 원의 돈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돈을 지출을 할 때 이 결제 도장 누가 찍습니까? 가령 총괄상황본부에 이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2억 원이 필요한데 뭐 어디 미디어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에서 갑자기 무슨 일 하는데 7천만 원 들여서 뭐 팜플렛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누가 하는데요? 이 돈 누가 지불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떤 조직도 굴러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밥 사 먹는 거, 뭐 식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밥은 못 사주더라도 점심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식권 누가 어떻게 사지죠?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제를 하나요? 당의 개선을 본다면 사무총장이 이제 먼저 사인을 하고 당대표가 사인을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권한, 예산 집행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언론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선거대책, 이 선거운동의 전권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갖고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언을 했고 거기에는 조직,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무시하겠어. 그리고 나의 직할인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꾸려갈 수밖에 없어. 이게 조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예산, 이 돈, 이 문제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불거질 겁니다. 일단은 사무총장이 안을 만들고 자기가 사인하고 당대표가 사인해야 돈은 10원 한 장이라도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후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입니다.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